바그너 감독과 포획 감독 면접 보러 갈 건데 다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바그너와 포획 감독 둘 중 한 명으로 좁혀지는구나. 투명하게 면접 진행한 것도 공유되면서 의사결정한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을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투명한 절차로 서로 공유하면서 의사결정한다면 뭐 동의 안 할 이유도 없지. 내가 감독 선임 결정하는 걸 다들 동의한 거다? 선배님 국대 감독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내가 얼마 전에 감독 선임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어떻게 하냐? 한국 축구를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국 축구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명보 감독님을 7월 5일 날 판교에 있는 홍명보 감독님 집 앞에 가서 11시에 만나서 한 1시까지 계셨다고 해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이사님? 집 근처 빵집 같은 데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아직도 홍명보 감독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0차까지는 전혀 문제 없었던 것 같고 11차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차 회의에서 절차가 없었던 건 조금 인정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10차까지는 전혀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문성 참고인님, 이게 지금 공정한 절차를 통한 감독 선임의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울산 팬분들 걱정 마세요. 저 안 갑니다. 제가 예전에 협회 일할 때 감독 선임에 대한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었는데 그게 지금 다 없어진 것 같아요. 10차까지는 공정했는데 11차까지는 문제가 있었다. 홍명보 감독이 6월 30일 포항과 울산과의 경기 포항 원정을 가서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 않겠다. 울산 팬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건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문제의 11차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에 분명히 절차에 문제가 홍명보 감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가 그 감독 선임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은 좀 이미 훼손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도 축구 지도자 자격증 취득 문제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코치는 1급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당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지 한 달 만에 2006 독일 월드컵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 코치에 선임됐습니다. 특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때 제가 은퇴한 지 1년도 안 됐었는데 그때 감독이 바뀌면서 한국인 코칭 스태프가 필요하다고 제발해달라고 해서 저 때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남들은 4 내지 5년은 좋게 걸리는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아무런 지도자 자격증도 없던 사람이 불과 10개월 만에 1급 지도자가 되고 국가대표 코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11차 임시회의 있었죠? 그 11차 회의는 없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참고자료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로 제가 들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번, 프로팀 감독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하면 안 되죠. A매치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발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야 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축협 자체의 재원까지 동원해서 약 1,550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 축구 종합센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참 제가 의아했던 게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HDC라고 저희가 문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해서 관련된 여러 문서들에 등장을 한다는 점이 제가 참 의아했습니다. 정몽규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국가적으로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회장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설계적으로 단답해 주시겠습니까? 자, 회장님께서 현대산업개발의 임직원들에게 축구협회의 센터 건립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개입해서
해서 실무를 해라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설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축구협회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개인적인 지역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의 어떤 강령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조직인데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 업체 직원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축구협회는 분명 NFC 센터라는 목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주받은 디자인에는 HDC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KFA, 대한축구협회도 아니고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도 아니고 왜 현대산업개발 아레나로 디자인이 왔을까요?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 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은 건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박을 주죠.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와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님 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정몽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감독 선임 과정에 국민들께 그 피로감을 드려 송구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성 위원님께서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문성 위원님도 유튜브 하시지만 원래 가짜 뉴스가 나오면 정정 보도를 해야 하는데 유튜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여기 왜 와 계신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불러서 증인 채택하길래 여기 왔습니다. 증인 채택되니까 그냥 오셨군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확산이 가장 큰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해서 지금 그게 좀 문제다라고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유튜버 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 얘기도 하고 제가 첫 번째 오전 질의에서 그러면 입증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내고 용어도 헷갈리면서 오늘 느낀 문제점을 요약해드리자면 첫 번째 입증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 하면 설득력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보기에는 자정 능력이 전무해 보입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인생 총괄이사가 이 문제 불거진 거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언제였냐면 7월 13일 날 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 선임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임생 이사님? 아는 사람이라 면접이 필요 없다. 너무 뛰어나 부탁을 해서 모셔왔다. 이라는 취지의 말을 해서 축구팬들이 들끓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려 송구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임생 이사님, 저거 왜 보내셨습니까? 저 회유는 왜 하신 거예요? 회유한 적 없습니다. 아니 저기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시잖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제외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이 못한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분은 전강 의원들이 동의한 대상에 홍명보 감독이 없었다 그래요. 왜 저 회유를 하셨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홍명보 감독 내정 기사 발표 전까지 외국인 후보 2명 중에 1명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홍명보에 대한 동의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원님, 제가 이분이랑도 통화를 했었고요. 박주호 의원님, 홍 감독이 선임될 거라고 예상했었나요? 저 시점에서?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려면 공유가 되었어야 하는데. 의원님, 저는 박주호 의원이랑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축구협회 행정역량이 의원님 죄송한데 이건 제 명예가 달린 문제라서요. 조금 있다가 제가 마지막에 하실 기회 드릴게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명예가 달린 문제라서요. 저는 정말 동의를 다 받았고요. 이 문제는 축구협회 행정 역량이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온 동네가 다 민주화돼 있어요. 심지어 어디 종교단체들도 다 투표해가지고 뽑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상하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놀고 먹게 돼 있다고요. 이 체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임생 이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선수들이 잔디가 너무 안 좋아서 뛰기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진짜 도와주셔야 될 분들은 거기 계신 분들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기 이전에 정몽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대한축구협회를 지금 현재 책임지고 이끌고 계신 분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이상한 데로 돌리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